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재선할 경우 미국 정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이며 잠재적으로 수만 명의 공무원을 숙청하고 미국 우선주의 이념에 충실한 인물들로 이들을 대처할 것이라는 등 대통령 재선 후의 게임 플랜이 좌파 매체 악시오스에서 보도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좌파들에게는 충격이지만 우리들은 끄덕거려지는 내용들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으로 이슈이시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대통령이 바뀔 경우 자신의 뜻과 원칙에 맞는 장관들을 지명하고 지명된 장관이 각기 부처의 인사를 단행하기 마련입니다. 별도로 FBI와 법무부와 국가안보 및 정보부서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 확실한 물갈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통 정권이 바뀌면 물갈이 되는 공무원이 4,000명 정도인데요. 그 밖에 직책의 인사 조치는 각 부서의 연공 서열에 의해서 정권의 정책이나 이념과 상관없이 실시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2024년 재선될 경우 첫 번째 임기 후반부 내내 비밀리에 계획했다가 2020년도 대선 13일 전 시행한 행정명령, 일명 스케줄 F를 보완해 시행하면서 최대 수만 명의 정부 중간 관리들을 숙청, 파면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행정명령의 골자는 연방기관직위 가운데 일부를 경쟁 선발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는데 각 연방기관과 부처가 직위 중 일부를 스케줄 F로 재분류해 지원자들을 선발할 때 직업윤리, 판단력, 해당 직위에 필요한 특별한 능력 등 핵심 자질들을 기관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방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호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서 논란이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현 제도에서는 성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이 핵심 직위에서조차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며 이번 조치가 각 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고 옹호하는 지위에 직원들을 채용할 때 더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좌파들은 이 행정명령에 기겁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뎁스로 여기는 자들을 솎아낼 수 있도록 수많은 연방 직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자신의 능력을 상당히 확대시키는 행정명령이라고 거품을 불었습니다. 당시 미국 실적재보호위원회에서 일했던 변호사 제임스 아이젠만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만약 당신이 이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이라면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연방공무원 노조는 당시 조치가 공무원 조직을 가장 심하게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스케줄 F 행정명령이 좌파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당시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에게 표를 던지게 했고 이게 대선에서 작용을 했다는 분석을 하게 했는데요. 실제로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이 행정명령을 철회했던 바 있습니다. 대통령 오는 2024년 재선에 성공할 경우 2025년 1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스케줄 F는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동안 전격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파 매체 악시오스는 스케줄 F가 실행될 경우 전 정권,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 인사들에 대한 보복 차원의 조사와 기소 등이 가속화되는 반면 트럼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잠재적 처벌은 막을 수 있고 처리될 수 있다고 치를 떨었는데요. 보완되는 스케줄 F의 핵심은 수만 명의 연방정부 내 중간 관리들을 파면, 숙청하는 겁니다. 일부 관계자는 2025년 명령이 발동되면 연방공무원 중 최대 5만 명까지 스케줄 F가 적용돼 파면이나 인사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스케줄 F 계획은 스왑프, 즉 연방정부 내에서 온갖 비리와 악행, 행정체제를 야기하는 고인물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통령 측은 트럼프 정부의 공공연히 반대하는 주요 정치인들은 물론 각 부처 내 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했는데요. 이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후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첫 집권 당시 가장 뼈아파했던 것이 인사 실패였는데요. 그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 작업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작업에는 이 밖에도 각종 정책 수립, 해고될 관리들을 대체할 잠재적 후보군 선별이 포함되는데 하급심부터 연방대법원까지 친트럼프파 법관들을 위한 각종 논리개발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리한다면 스케줄 F를 통해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방해되는 수만 명의 좌파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우파 인재들로 물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미국 정부 관료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텐데요. 좌파들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을 악마하기 위해 스케줄 F를 과장되게 설명했다고 좌파들아 오버하지 마 하고 있는데요. 좌파들은 노동조합과 민주당이 이런 스케줄 F를 획책하는 대통령 무리들을 상대로 투쟁해야 한다고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을 감독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인 버지니아 제리 코널리 연방 하원의원은 스케줄 F의 문제점에 밤잠 설치는 몇 안 되는 좌파 의원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르면 스케줄 F의 내용을 본 순간 너무나도 몰랐고 미래에 그 누군가가 이를 부활시킬지 몰라 걱정이고 이를 막을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스케줄 F 등 2024년 대통령 재집권시를 상정해 각종 정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싱크탱크를 알아보면요. CRA, AFPI, CPI, 헤리티지 재단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케빈 로버츠가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보다 미국 우선주의로 가까워졌다는 평가입니다. 2024년 대통령 재집권 시 행정부에 중용될 인물들을 예상해 본다면요. 이렇게 자막에 나오듯 이런 인물들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자막에 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더욱 확실해지는 가운데 인재풀도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짧은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은 진지하게 한 행동이 재미있는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소식이 그런 소식일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단체인데 정승조 전 합참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기념일을 맞아 제막하는 워싱턴 DC 추모의 벽 행사로 한미동맹재단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이 이 동네로 모여들었는데요. 이곳 관계자 중 하나가 장으로 있는 한미동맹 친선협회라는 곳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에게 바이든의 한국식 이름을 담은 액자를 전달했습니다. 바이든의 한국식 이름 뭘 것 같습니까? 바로 배지성이랍니다. 본가는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이라고 정했다는데요. 평택 배씨의 지구의 별을 의미하는 지성, 합쳐서 배지성씨. 한술 더 떠서 힐러리 클린턴의 한국 이름은 한휘숙,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에게는 게이치라는 이름을 만들어줬답니다. 또 버락 오바마는 오한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식 이름은 우대일이라고 지었다는데요. 전달패에는 한국어로만 적혀있고 바이든만 뜻풀이를 해놔서 나머지 사람들의 장명 뜻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는 장명 전달식. 이 전달식을 위해서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셨을 텐데 여하튼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슈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